저 오늘 시간에는 좀 앞으로의 이 하반기의 흐름을 좀 어떻게 될까 이런 예상을 한번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내일 휴장이고요. 미장 전체적으로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가지고 갑니다. 하루 쉬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이 금리 인하로 인한 메커니즘이 시사하는 바 그리고 하반기에 이 금리 인하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됐을 때 올 하반기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은 좀 거시적인 경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편하게 그냥 들어만 주시길 바라는 방송으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금리 인하 당연히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주의해야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이 뭐 묻지마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는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이제는 텐션을 주고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하반기서부터는 시장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 뭐 애널리스트들 그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 예측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돈이 유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결국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금리가 인하되면 너도 나도 돈을 빌리고 그쵸? 그 돈이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 내지는 금리가 높았을 때 상환하던 자금을 금리가 낮아지면 조금은 유예할 수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연 3%짜리 대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1년에 4% 성장을 하는 지수, 기업이 있네? 그럼 이거를 갚는 게 낫습니까? 이거에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1% 돈을 벌어가죠. 물론 수수료는 있긴 한데 수수료는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돈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고 투자를 하는 움직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지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빅스 차트라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라는 차트고 물론 뉴욕 주식 시장에만 해당이 되는 지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요거 지수 하나 좀 체크를 하시는 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변동성 지수가 쭉 내려왔습니다.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근데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1년치를 보면 바닥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이 공포 지수, 요게 중립에서 이 fear, 공포감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금리 인하 좋은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변동성 지수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변동성이 늘어난다는 표시가 되는데 저는 금리 인하가 되면 변동성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주가는 바닥을 쳤을 때 여기서 상승을 만들 때 변동성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의 원동력은 뭐였냐? 바로 금리 인하였다는 거죠. 양적 긴축이 아니라 완화였다는 거죠. 이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됐을 때 이러한 변동성과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과연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어떻게 장이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 이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가 섣불리 진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스피도 장중 최고점을 찍었고요. 나스닥도 종일 상종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7월 30일에서 31일에 정례회의가 열리고 여기 FOMC에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언급이 없다면 지금 오른 상승폭을 오히려 반납할 수도 있고 그리고 7월 30일에 31일 요 사이에 나오는 또 지표들 7월 지표들 6월달 지표가 이제 7월에 발표가 되잖아요. 이런 지표들 나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막 튀어 올라 그러면 상승폭을 반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의 적기가 아니냐? 아니죠. 적기입니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냐? 기회입니다. 근데 요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굳이 우리가 여기서 몰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왜? 기존에 있는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일단 빼거나
그쵸?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 쪽으로 매도를 하고 요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움직이는 지수가 리밸런싱 되는 조정되는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와중에 올라야 되는 종목도 한두 명이 팔기 시작하면 왜 팔지? 이러면서 급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야? 왜 떨어져? 손절할까? 왜 떨어져?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떨어지지? 팔까? 파는 순간 날아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 대선이 남아 있고요.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연준 금리 5번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고도 했고 골드만삭스에서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왜? 관세 부과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장이니까 미국 대선에 다이렉트적인 영향을 받는 미국장이니까 테슬라가 갑자기 연준의 금리 5번 인상할 거야 얘기 들어오면 지금까지 올랐던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납을 하겠죠.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요런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말마따나 공매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 공매도가 상환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공매도는 뭔데 결국은 대출이잖아요. 대출 금리 얘네 금리 인하되면 상환하면서 근데 상환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고점에 있는데 상환을 해버리면 본인들은 손실 보죠. 요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 매수세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중엔 결국 다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덤핑하는 효과로 주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이력이 있죠. 주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걸로 보는 게 맞겠네요. 요때죠, 요때. 요런 흐름 이걸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절대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뭐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했습니까? 아니죠. 경쟁사가 치고 올라왔고 임직원들의 엔비디아 주식 매도가 있었고 뭐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도사린다는 거예요. 다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점차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흐름은 가져갈 겁니다. 다만 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됐을 때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연준 금리가 이 5.5포인트에서 지금 동결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7월부터 계속 동결 중인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죠?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끌고 갔었던 요 당시까지 이렇게 내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서서히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에도 기업들이 많이 죽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쇼크로 주가는 또 하락을 할 거고 결국 최소한 1년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변수들 때문에 몰빵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쌍수 들고 반대를 하겠습니다. 반대. 최소 빠질 때마다 담아가는. 월급으로 사실 월급날마다 휴감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바이앤홀드 식으로 사놓고 기다리고 사놓고 기다리고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지금 뭐 일본 금리를 잡겠다고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화가 다시 한번 강세가 되면 일본 쪽 무역 수출이 보다 올라오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에도 빠질 수가 있고 침체라기보다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유럽 쪽이랑 또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 견제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됐을 때 이 변수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한번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캐파를 잡아먹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엄청난 대출 쇼가 펼쳐질 거야. 대출 쇼. 묻지마 투자도 늘어날 거고 그만큼 과열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덤핑 물량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요렇게 갈 건데 요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런 데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런 변수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이제 개별 종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런 증시 일정을 알고 있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겁먹으라는 식으로 사실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은 아, 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시작하려고요. 뭐 아, 저 이제 뭐 부동산 살라고요. 부동산 경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생각들을 하는 게 조금은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다. 다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가 많이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뭐 무조건 간다, 뭐 다이렉트로 간다, 급등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점 좀 노심초사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이라도 좀 곱씹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좀 전 그걸로 사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미국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바로 주식장에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었죠. 그리고 금리 인하의 속도 요거까지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서 우리 또 경기 회복세 정말 오래 기다린 금리 인하이니까 기회 잘 살려서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많이 공부한 그 실력들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테슬라 영상 계속해서 찍을 거고요. 나스닥 그리고 혹시나 이제 국내장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국내장도 한번 요청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요거 리스트 정리를 해서 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코너가 좀 단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들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내용 반영해서 영상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